이어서 ERM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홍콩법인 과장 연결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향후 일주일간의 주식시장 위험도를 예측하는 크래프트 인공지능 모델이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위험도를 몇으로 산출했나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래프트 인공지능 위험 신호는 향후 일주일간 미국 시장에서 예상되는 하락 위험 정도에 따라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번 주 1위라는 시그널을 산출하면서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을 99%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큰 확신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S&P 500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다시 양해주의로 흐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이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중고차 가격 하락세 덕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7월 금리 인상 이후 9월 동결 전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지난주 5%를 상회하던 미 국채 2년물은 안정세를 보이며 다시 4% 후반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양호한 투심 덕분에 이번 주 전 업종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은 여타 업종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미국 원유 수요 등락세를 더불어 러시아의 원유 감산 관측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골고루 유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였습니다. 테크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낮았습니다. 7월 24일에 예정된 나스닥 종합지수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시가총액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의 지수 내 높은 비중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매일경제와 공동개발한 인공지능 주식 위험 예측 기술인 브맨쇼크 지수의 종합개미용 국내판은 미국 시장과 달리 지난주 3에서 14로 위험도를 높였습니다. 금주 인공지능 모델 국내판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참고한 주요 변수로는 중국의 소비자 센티먼트, 중국의 경상수지, 한국 증시의 예측 변동성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위안화는 15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부담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자본 유출 신호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중국 인프라, 소비 관련 업종 또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마을 금고발 국내 금융시장 자금 정책 우려 여파로 한국 증시 변동성 역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공지능 모델의 시장 예상 위험도가 이번 주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는 인프라 부양 정책이 한창인데요. 이에 대한 효용성과 국내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의 인프라 부양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철강이나 화학 업종 등 전통적인 중국 인프라 수혜주 업종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양 정책의 성격은 인프라 중심의 강도 높은 부양 정책보다는 소비 중심의 감세 정책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지방정부의 부채 이슈가 여전히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현재 66조 위안, 약 1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중국 재정당국은 숨겨진 부채 규모와 채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시하는 대규모 인프라 정기 부양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국의 소비 테마 같은 경우는 연초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따른 중국 테마 반등 시점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사이클은 국내 수출 반등 이후 인프라 테마 반등이 이어지고 약 2개월 뒤 소비 테마 반등 힘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과거 유사한 흐름으로 중국 테마 반등 순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6월 중국 지준율 인하 발표 이후 중국 인프라 업종은 단기 반등을 하면서 소비 테마와 계리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 테마가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중국 소비 데이터 반등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화장품, 의류 업종의 향후 매출액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소비 테마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연결해서 미국 증시 소식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